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지구 꼭대기,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완전히 새로운 바다가 열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바다를 차지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네, 말 그대로 세계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건 저 세상 꼭대기에서 시작돼요. 예전에는 그저 상상 속에서나 가능했던 그런 항로가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새로운 바다를 건너는 게 그냥 평범한 항해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잖아요. 이걸 뚫고 지나가려면 아주 특별한 배가 필요해요. 바로 쇠빙선이죠. 근데 이 쇠빙선, 대체 어떻게 그 두꺼운 얼음을 깨고 나아가는 걸까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쾅 하고 들이받는 게 아니에요. 아주 영리한 방식이죠. 일단 특수하게 생긴 뱃머리로 얼음 위로 쑥 올라타는 거예요. 그리고는 배의 엄청난 무게 그 자체로 위에서 쾅 하고 짓눌러서 깨버리는 겁니다. 힘이 아니라 물리학의 원리를 이용하는 거죠. 이런 배들은 정말 첨단 기술의 집약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체는 일반 배의 2배나 되는 40mm 강판으로 되어 있고 웬만한 주위에는 끄떡없는 특수 강철을 쓰죠. 엔진 힘도 어마어마하고요.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왜 이 쇠빙선이 이렇게 중요해졌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북극의 얼음이 정말 기록적인 속도로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얼음이 사라진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황금항로라고 부르는 새로운 백길이 열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배들은요, 선택지가 거의 하나뿐이었어요. 바로 저 멀리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가는 아주 긴 길이었죠. 그런데 이제 북극 항로가 생기면서 판이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거리가 확 줄어듭니다. 우리나라 부산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까지 갈 때 북극 항로로 가면요, 무려 7,000km나 짧아져요. 이 7,000km가 어느 정도냐면요, 배로 가는 시간을 열흘이나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엄청나죠? 자, 시간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핵심인데 돈이 절약돼요. 한 번 항해할 때마다 드는 기름값이 자그마치 30에서 40%나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북극의 가치가 단순히 빠른 길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진짜 황금은 어쩌면 얼음 밑에 잠들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추정치에 따르면 전 세계가 5년 동안 쓸 석유, 10년 동안 쓸 천연가스가 바로 저기에 묻혀 있다고 해요. 희귀 광물은 말할 것도 없고요.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이권이 걸려 있는데 세계 강대국들이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이제 북극은 새로운 지정학적 경쟁, 즉 그레이트 게임의 무대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들을 한번 볼까요? 먼저 러시아, 북극 해안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이 항로를 자기네 앞마당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추진 쇠빙선단까지 가지고 있죠. 그리고 중국, 빙상 실크로드라는 거창한 이름까지 붙여가면서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미국과 나토 동맹국들은 군사적으로 이들을 견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엄청난 경제적 기회 뒤에는 심각한 안보 리스크가 따라온다는 겁니다. 한때 세계에서 핵무기가 가장 밀집됐던 곳 중 하나가 바로 저 콜라반도인데 얼음이 녹으면서 냉전 시대의 그 긴장감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거인들의 각축전 속에서 아주 대담하고 전략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또 다른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리고 세계적인 해양 강국인 대한민국에게는 이게 정말 세계의 기회로 보일 수밖에 없죠. 이 새로운 시대의 물류 허브가 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니까요. 그렇다면 과연 한국의 전략은 뭘까요? 계획은 아주 치밀하고 다각적입니다. 우선 세계 1등인 우리 조선 기술로 최첨단 쇠빙선과 내빙선을 만들고요. 부산이나 진해 같은 남해안 항구들을 북극 물류의 세계적인 허브로 키우는 겁니다. 정부도 쇠빙선 건조에 보조금을 주고 아예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옮겨서 힘을 실어주고 있죠. 과학 연구도 물론 빼놓을 수 없고요. 이런 야심찬 계획을 위해서 해양수산부가 2026년 예산으로 배정받은 돈이 무려 52억 달러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어마어마하죠? 이게 바로 한국 정부가 얼마나 진심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부산의 위치는 정말 절묘합니다. 아시아에서 북극 항로로 가는 첫 관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최종 목표는 명확해요. 이 북극 항로 시대에 부산을 상하이를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의 물류 허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기술적인 부분부터 경제적인 이익, 그리고 각국의 셈법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새로운 바다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물론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닙니다. 넘어야 할 산이 많아요. 아직 항로 주변에 인프라가 거의 없고요. 날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혹독하고 예측 불가능하죠. 이 바다가 대체 누구 땅이냐 하는 법적인 문제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고요. 또 배가 많이 다니면 환경이 파괴될 거라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저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열린 새로운 바다. 과연 이 바다는 무역을 통해 전 세계를 더 가깝게 이어주는 협력의 장이 될까요? 아니면 자원과 패권을 둘러싼 세계의 다음 전쟁터가 될까요? 북극의 해빙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이 새로운 시대의 모습이 결정될 겁니다.